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과 매뉴얼인 규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디자이너 분이 뭘 그리려고 할 때 뭐 그림판을 쓸지, 포토샵을 쓸지, 일러스트를 쓸지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다른 목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개월간 가장 성장세가 높은 프레임워크 순위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순인데요. 우선 가장 인기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개발했고 2015년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2세대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불리는 텐서플로우는 파이썬 기반의 라이브러리와 여러 CPU 및 GPU, 모든 플랫폼, 데스크톱 및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파이토치는 토치라는 원래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이썬 전용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토치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 파이토치는 빠르고 유연한 실험을 하게 해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다 하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얘는 딥러닝과 강력한 GPU 가속을 가진 텐서 컴퓨팅이 포함된 파이썬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케라스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케라스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인데, 이제 테아노라는 프레임워크와 텐서플로우는 이제 매우 훌륭한 딥러닝 라이브러리지만 직접 사용하여 모델을 만드는 건 되게 저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라스는 효율적인 신경망을 구축해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파이썬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우 가볍고 타 프레임워크에 비해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사용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서 몇 줄의 코드에서 코드 짧은 코드로도 이제 신경망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시스템을 학습하는 동안 감독하는 형태나 정보량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학습의 경우는 개발자가 직접 개입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려주는 학습법입니다. 이 그림처럼 얘는 토끼 인형이야, 얘는 스쿠터야, 얘는 자동차야 이러고 사람이 일일이 다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데이터를 넣어줄 때 그래서 입력과 정답으로 나누어서 넣어주고, 이런 지도학습은 입력이 모델을 거쳐서 출력한 예측값과 해당 정답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비지도학습은 앞에 나와 있는 지도학습과 달리 개발자의 개입이 없이 오로지 데이터의 입력만으로 진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정답이 없는 거죠.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구문이나 형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이나 구조를 발견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제어나 게임 플레이 등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적의 동작을 학습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먼저 주어지는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는 달리 강화학습은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에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얻게 되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의 목표는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하면서 학습을 진행시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강화학습은 데이터 수집까지 포함하는 동적인 개념을 학습하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개와 개 주인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개가 에이전트고 주인이 environment예요. 그래서 만약에
environment가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 저 장난감을 물어온다. 그러면 사람이 쓰담쓰담을 해준다.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간단할까요? 다음으로는 이제 머신러닝의 필수 용어와 수학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뒤에 제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를 이제 이해하려면 그래도 주요 머신러닝 용어와 수학 개념 숙지가 조금 필요해서 이거에 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가중치, 웨이트입니다. 이제 신경망 내 뉴런에서는 이게 연결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신경망이 훈련하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얘가 얼마만큼의 연결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가중치가 계속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일방향으로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리니어블, 선형적인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가중치들 보이시죠? 얘네가 계속 학습하면서 변경되면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편향, 바이어스입니다. 이제 머신러닝 코드에서 편향은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가 되는가를 조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 노드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 정도? 그래서 편향 값이 어떤가에 따라서 뭐 편향 값이 0이면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노드, 얘가 뭐 1이면 활성화된 노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매개 변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도 역시 훈련을 계속 반복할 시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손실함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손실함수는 컴퓨터가 출력해낸 예측값이 우리가 입력해주고 의도했던 그 정답과 얼마나 틀린지를 채점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손실함수는 신경망의 성능의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신경망이 훈련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지 못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손실함수의 결과값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신경망 모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신경망 손실함수들은 저런 볼록볼록하게 생겼는데 저거는 미분을 잘 하려고 저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입문이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학습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학습률은 이 모델이 한번 학습을 할 때 얼마만큼의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상수입니다. 만약에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손실이 최적인 가중치를 찾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고, 너무 또 크면 뛰어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너무 작으면 찔끔찔끔 가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렇게 또 너무 커서 공중공중 가면 뛰어넘어 버리고, 결국에 이렇게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게 중요한데, 현재 이거는 이제 보통 연구원들이 경험에 의해서 넣는 경우가 지금 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앞에 그 편향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활성화 함수는 이제 주어진 입력값들을 받은 뉴런의 출력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냐 안 돼 있냐 그 편향값에 따라서 출력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0은 뉴런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은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뭐 시그모이드, 탄젠트, 탄, 렐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는 손실함수의 결과값을 최소화하는, 결국에는 그 손실함수 오차를 가장 줄여서 정답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란 무엇인가?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 그 개발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앞에 나왔던 뭐 학습률이라든지, 아니 여기서 말한 또 이제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집어 넣어주는가? 이런 사용자가 일일이 지정할 수 있는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고 모델도 되게 복잡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학습 알고리즘,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최적화시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최적화 함수들의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담, 뭐 나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손실함수의 결과값을 최소화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